느려 터졌네. 백반집 할머니 무시하다 오너리스크 터진 썰 푼다. 김대리는 오늘도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회사 건물 뒤편 골목에 있는 허름한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든 식당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김대리에게 그곳은 정보다는 짜증이 앞서는 곳이었죠. 메뉴는 매일 바뀌는 백반 하나뿐이고 주인 할머니는 늘 느릿느릿 움직이셨습니다. 김대리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 그 할머니의 느린 손놀림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빨리빨리 좀 주세요. 김대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몇몇 손님들이 있었지만 김대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김대리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벌써 1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점심시간은 1시간뿐인데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밥만 먹고 바로 회사로 돌아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아, 진짜. 저 할머니는 왜 이렇게 느리신 거야? 장사할 마음이 있는 건가? 속으로 투덜거리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쟁반에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김대리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으시는데 그만 국그릇이 살짝 기울어지면서 국물이 테이블 위로 조금 흘렀습니다. 아, 할머니, 조심 좀 하세요. 옷에 묻을 뻔했잖아요. 김대리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행주를 가져와 흘린 국물을 닦으셨습니다. 미안해요, 젊은이. 내가 늙어서 손이 떨려서 그만. 아니, 늙었으면 집에서 쉬셔야죠. 왜 나와서 사람 불편하게 하세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김대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식당의 손님이고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사람이니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국물을 닦기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김대리는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사과를 하든 변명을 하든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저 묵묵히 닦기만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됐어요, 됐어. 그냥 빨리 닦고 가세요. 입맛 다 떨어졌네. 김대리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행주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김대리는 대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은 늘 그렇듯 평범했고 국은 조금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는 내내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식당이 장사가 되는 것도 신기하네. 맛도 없고 서비스도 엉망이고 나 같으면 진작에 문 닫았겠다. 김대리는 자신이 이 식당에 오는 이유가 단 하나, 회사에서 가장 가깝고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할머니 때문에 시간은 지체되었지만요. 그는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문득 할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다음 손님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으셨고 움직임은 여전히 느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어떤 고집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김대리는 계산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지갑을 꺼내는데 할머니는 아직 주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김대리는 또다시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 계산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주방에서 할머니가 부랴부랴 나오셨습니다. 얼마예요? 김대리는 돈을 내밀며 재촉했습니다. 할머니는 잔돈을 거슬러 주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김대리는 그 질문에 대답 대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맛이요? 글쎄요. 그냥 배 채우는 거죠. 그는 돈을 받아 지갑에 넣고는 뒤돌아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문득 할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김대리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에 어떤 표정이 있었는지는 김대리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빨리 회사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김대리는 그렇게 매일같이 정든 식당의 할머니를 무시하고
때로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무시하고 짜증냈던 그 할머니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사실은 김대리의 회사 생활은 늘 바쁘고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팀 실적이 좋지 않아 팀장님으로부터 매일같이 압박을 받고 있었죠. 특히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준비 때문에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 출근까지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잠은 부족했고 신경은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의 성격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대리, 그 보고서 아직도 못 끝냈어?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잖아. 팀장님의 불호령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대리는 잔뜩 주눅이 들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거의 다 됐다는 말이 벌써 세 번째야. 빨리 안 해? 김대리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팀장님은 김대리 책상 앞에서 한참을 서서 질책을 퍼부었습니다. 동료들은 애써 못 들은 척 자기 일에 집중했지만 김대리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날이면 점심시간조차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밥을 먹고 들어와서 밀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오늘도 김대리는 정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식당은 사람이 많아 기다려야 했고 배달 음식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결국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손님이 더 많았습니다. 하필 오늘따라 사람이 많네. 또 한참 기다려야겠구만. 김대리는 빈자리를 찾아 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는 김대리를 보시고는 희미하게 웃으셨지만 김대리는 그 미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메뉴판도 볼 필요 없이 백반 하나요? 하고 외쳤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배가 고팠고 스트레스 때문에 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밥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나갔는데 자신의 테이블만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손님들도 거의 동시에 음식을 받고 있었지만 김대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 거는 언제 나와요? 바빠 죽겠는데. 김대리는 또다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주방에서 할머니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금방 돼요, 젊은이.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요? 벌써 10분 넘게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왔잖아요. 김대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김대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식당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좀 기다려요. 김대리는 그 남성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돈 내고 밥 먹겠다는데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리고 아저씨가 뭔 상관이에요?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대리와 중년 남성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중년 남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대리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다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김대리의 밥상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은 반찬 가짓수가 어제보다 하나 더 많았습니다. 김대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는 계속 불만이었습니다. 반찬이 짜다느니, 국이 싱겁다느니 혼잣말처럼 투덜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김대리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1,000원이 더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오늘은 1,000원 더 비싸요? 오늘은 반찬이 하나 더 나갔어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반찬 하나 더 줬다고 1,000원을 더 받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김대리는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김대리는 마지못해 1,000원을 더 내고는 거스름 돈을 받았습니다. 장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손님 떨어져요. 마지막까지 훈계하듯이 말하고는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김 대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에게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죠. 그는 자신이 정당한 손님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대리는 팀장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는 아직 남아 있었고 그의 스트레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발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일 생각뿐이었고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들과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 프로젝트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김 대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팀 전체가 비상이 걸렸고 팀장님은 물론 본부장님까지 나서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는 데이터 분석을 담당했기에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판이었습니다. 김 대리, 이게 뭐야? 이 데이터가 틀렸다고? 발표를 코앞에 두고 이게 말이 돼? 본부장님의 녹이 띈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대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 검토했는데. 검토?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 김 대리, 이번 프로젝트 실패하면 책임질 생각해? 본부장님의 말에 김 대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거는 기대가 컸기에 만약 실패한다면 자신의 회사 생활은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밤샘 작업을 하며 오류를 수정하려 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대리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또다시 정든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식당 안이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김 대리가 들어서자 할머니는 신문을 접고 김 대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어서 와요, 젊은이. 오늘은 좀 늦었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김 대리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김 대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김 대리는 할머니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그저 빨리 밥을 먹고 회사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백반 하나 주세요. 김 대리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밥상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김 대리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맛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프로젝트 생각뿐이었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김 대리는 문득 할머니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주방문에 기대어 김 대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민 같기도 하고 걱정 같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김 대리는 괜히 불편해져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김 대리의 헛기침 소리에 시선을 거두고 다시 주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김 대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에게서 그런 종류의 시선을 받는 것이 어색하고 불쾌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평소 가격 그대로였습니다. 김 대리는 돈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김 대리는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젊을 때 건강 챙겨야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할머니가 자신을 걱정해 주다니.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걱정이 그저 립서비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대리는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식당을 나섰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나오면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것을요. 회사로 돌아온 김 대리는 다시 프로젝트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발표일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는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대리, 본부장님이 자네를 찾으시네. 지금 바로 본부장실로 가보게. 김 대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부장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본부장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해고, 통보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매일 무시했던 식당 할머니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세 번째 장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김 대리가 회사에서 큰 위기에 직면하고 할머니의 시선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김 대리가 본부장실로 향하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다룰 예정입니다. 김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본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하는 본부장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본부장실 안에는 본부장님 외에 다른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바로 회장님이셨습니다. 김 대리는 예상치 못한 회장님의 등장에 더욱 긴장했습니다.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앉게, 김 대리. 본부장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대리는 본부장님 앞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김 대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김 대리는 회장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 대리, 자네가 맡은 프로젝트 데이터 오류 문제 말이야. 심각성을 알고 있겠지? 본부장님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김 대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밤새도록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명은 필요 없어. 자네 실수 때문에 회사 전체가 피해를 볼 뻔했어. 회장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네. 본부장님의 말에 김 대리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가 언급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회장님이 자신에게 불같이 화를 내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의외로 조용히 차만 마시고 계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대리는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김 대리, 자네 점심은 주로 어디서 먹나? 예상치 못한 회장님의 질문에 김 대리는 당황했습니다. 프로젝트 이야기 중에 갑자기 점심 식당을 물으시다니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주로 회사 근처 식당에서 먹습니다. 김 대리는 얼떨떨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건물 뒤편 골목에 정든 식당이라고 있지 않나? 거기 가본 적 있나? 회장님의 질문에 김 대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 식당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설마 회장님이 그 식당에 대해 알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질문일까요? 네, 가끔 갑니다. 김 대리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김 대리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김 대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거기 주인 할머니는 어떠신가? 회장님의 다음 질문에 김 대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그 식당 할머니에 대해 물으시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 대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할머니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할머니요. 좀 느리십니다. 김 대리는 겨우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김대리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본부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아무 말 없이 회장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김대리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었습니다. 느리다? 하. 회장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김대리는 그 웃음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려 더욱 불안했습니다. 김대리, 자네가 그 식당 할머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네. 회장님의 다음 말에 김대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의 행동을 알고 계시다니. 어떻게? 설마 그 할머니가. 김대리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식당에 대해 알고 계시고 할머니에 대해 물으시고 자신의 행동까지 알고 계시다니. 그리고 회장님의 성함. 김대리는 회장님의 성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간판에 적혀 있던 할머니의 성함. 설마 회장님, 그 할머니가. 김대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김대리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김대리. 자네가 매일같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식당 할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시네.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김대리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김대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무례하게 굴었던 사람이 바로 이 회사의 회장님의 어머니라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김대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에 김대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허름한 식당의 할머니가 이 거대한 회사를 이끄는 회장님의 어머니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현실에 김대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시라고요? 김대리는 더듬거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김대리의 얼굴을 차분하게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시네.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시다가 이제는 작은 식당을 하시며 소일거리를 찾으시는 분이지.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것은 단순히 느릿느릿한 식당 할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회장님의 가장 소중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자네가 우리 어머니 식당에 자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그리고 자네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도. 회장님의 다음 말에 김대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식당의 다른 손님? 아니면 설마 할머니께서 직접? 김대리는 수치심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네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늘 웃으셨네. 젊은 사람이 성격이 급해서 그래. 이해해야지. 하고 말씀하시더군. 회장님의 말씀에 김대리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려 하셨다니. 김대리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네, 김대리.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대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사람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걸세. 특히 나이 드신 분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회장님의 질책에 김대리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회장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해고 통보가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네가 맡은 프로젝트 데이터 오류 문제. 그것도 물론 큰 문제일세. 하지만 나는 자네의 인성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네. 회장님의 말씀은 김대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업무 능력의 실수는 만회할 기회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인성 문제라니.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일세.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함께 일하기 어렵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대리는 자신의 미래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대리, 자네에게 기회를 주겠네. 예상치 못한 회장님의 말에 김대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김대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네는 정든 식당에서 우리 어머니 일을 돕도록 하게. 회장님의 다음 말은 김대리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식당 일을 도우라니. 그것도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할머니의 식당에서. 김대리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네가 오는 것을 모르실 걸세. 나는 어머니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네. 그저 일손이 필요해서 사람을 보낸다고만 했지. 회장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자네는 거기서 일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배우도록 하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그 식당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느껴보도록 해. 김대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나를 찾아오게. 그때 자네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걸세. 회장님의 말씀에 김대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식당에서 일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장님과 할머니께 용서받을 기회를 얻어야 했습니다. 김대리는 본부장실을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일같이 지나쳤던 정든 식당과 그곳의 할머니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번째 장은 김대리가 회장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예상치 못한 벌칙을 받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김대리는 자신이 무시했던 식당에서 일하며 할머니와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김대리가 정든 식당에서 겪게 될 일들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변화를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대리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회사 대신 정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 앞에 서자 어색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무시했던 곳에서 일해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대리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김대리를 보시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젊은이? 오늘은 회사 안 가고 여긴 왜 왔어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김대리는 회장님이 시킨 대로 둘러댔습니다. 아, 네.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됐는데 시장 조사를 좀 해야 해서요. 식당 일을 배우러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힘들 텐데. 그래도 뭐 배우겠다니 잘 왔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할머니는 순진하게 김대리의 말을 믿으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김대리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부터 김대리의 식당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설거지, 테이블 닦기, 서빙, 재료 손질 등 온갖 허드렛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고 손님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응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쁜 점심시간에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식당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대리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저 밥 한 끼 먹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식당이 할머니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사오시고 손수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셨고 늘 웃는 얼굴로 대하셨습니다. 김대리는 자신이 예전에 할머니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느리다고 짜증내고 국물 흘린 것에 화내고
반찬 하나 더 줬다고 돈 더 받는다고 따졌던 일들. 그때마다 할머니가 어떤 마음이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손님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대리가 서빙을 하다가 그만 손님의 옷에 국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김대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할머니에게 화냈던 상황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김대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휴, 조심 좀 하지. 손님의 말에 김대리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손님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직원이 아직 서툴러서요. 제가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할머니는 직접 행주를 가져와 손님의 옷을 닦아주셨습니다. 손님은 할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누그러졌는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김대리는 그 모습을 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할머니에게 얼마나 매몰차게 굴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너그러운 분이신지를요.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김대리는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식당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아들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너무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치셨습니다. 김대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보았던 할머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느리고 답답한 노인이 아니라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오신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 김대리는 식당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김대리의 변화를 느끼셨는지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젊은이, 처음에는 서툴더니 이제 제법이네.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보기 좋아. 할머니의 칭찬에 김대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할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일주일의 식당 생활은 김대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겸손함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회장님을 만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6번째 장은 김대리가 식당에서 일하며 겪는 변화와 깨달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할머니의 진면목을 알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김대리가 다시 회장님을 만나고 회장님이 김대리의 일주일간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일주일간의 식당 생활을 마친 김대리는 다시 양복을 차려입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일주일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불안함 대신 비장함이 느껴졌고 두려움 대신 진심 어린 반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김대리를 보자 조용히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김대리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셨습니다. 김대리는 회장님의 눈빛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든 식당에서 일해보니 어땠나? 회장님이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김대리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대리는 일주일 동안 식당에서 겪었던 일들, 할머니와 함께 일하며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성실함과 따뜻함, 그리고 손님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김 대리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반성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과 너그러움에 비하면 제가 했던 행동들은 정말 파렴치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김 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김 대리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김 대리는 자신의 진심이 회장님께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김 대리의 이야기가 끝나자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김 대리는 숨죽이며 회장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대리, 자네의 이야기를 잘 들었네.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자네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네. 회장님의 말에 김 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지켜보셨다니. 어떻게? 식당 근처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지. 보안 때문에 설치해둔 것인데 덕분에 자네가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 어머니께 어떻게 대하는지 볼 수 있었네. 회장님의 설명에 김 대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식당에서 했던 모든 행동이 회장님께 고스란히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서툴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이더군. 우리 어머니께도 예전과는 다르게 공손하게 대하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 회장님의 말씀에 김 대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자네가 저지른 실수가 가벼운 것은 아닐세. 프로젝트 데이터 오류는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힐 뻔했고 우리 어머니께 무례하게 군 것은 개인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김 대리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회장님은 김 대리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김 대리, 자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네. 회장님의 말씀에 김 대리는 감격했습니다.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기회를 얻다니. 프로젝트 데이터 오류 문제는 자네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수정하도록 하게. 그리고 앞으로는 업무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해. 네, 회장님. 반드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 대리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는 자네가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하게. 자네가 누군지, 왜 식당에서 일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게.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에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자네가 많은 것을 깨달았으리라 믿네. 앞으로는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아는, 그리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네. 회장님의 말씀은 김 대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회장실 문을 나서자 김 대리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고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할머니가 회장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가져온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드라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 대리가 그동안 겪었던 고난의 끝이자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정든 식당의 할머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7번째 장은 김 대리가 회장님 앞에서 진심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받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김 대리는 할머니께 직접 사과하고 진정한 관계 회복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김 대리가 할머니를 찾아가 사과하고 이 이야기의 최종 결말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회장님과의 면담을 마친 김 대리는 곧장 정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업무 때문도 회장님의 지시 때문도 아닌 자신의 진심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 문 앞에 서자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 대신 존경심과 죄송함이 가득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김대리가 들어서자 할머니는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젊은이, 오늘은 웬일이야? 일주일 만에 보네.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김대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서서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김대리의 진지한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뭔데 그래? 앉아서 이야기해요. 할머니는 김대리에게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김대리는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는 회장님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회장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회장님의 지시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할머니께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회장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김대리는 자신이 그동안 할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느리다고 짜증내고 국물 흘린 것에 화내고 반찬값 가지고 따졌던 일들. 김대리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들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회장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아니, 알았든 몰랐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겉모습만 보고 할머니를 판단했고 제 편의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김대리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김대리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서운함, 그리고 연민. 한참의 침묵 끝에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말에 김대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뭐요? 젊은이가 우리 아들 회사 직원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젊은이한테 나한테 와서 일해보라고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김대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회장님은 할머니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구먼. 일손이 좀 필요한데 믿을 만한 젊은이를 하나 보낼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젊은이가 식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알았어요. 아, 우리 아들이 이 젊은이를 보냈구나. 그리고 왜 보냈는지도 대충 짐작이 갔지.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젊은이가 나한테 함부로 대할 때마다 속으로는 좀 서운했지. 그래도 뭐 젊은 사람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 이해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많이 상했나 보더구먼. 그래서 젊은이를 나한테 보낸 거겠지. 할머니의 말씀에 김대리는 다시 한번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던진 돌이 할머니와 회장님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젊은이, 나는 괜찮아요. 젊은이가 이렇게 와서 진심으로 사과해주니 그걸로 됐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는 김대리의 손을 잡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젊은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기특했어요.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싶었지. 할머니의 칭찬에 김대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할머니에게서 이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다니. 김대리는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할머니께 무례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언제든지 와요. 젊은이 올 때마다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김대리가 처음 식당에 왔을 때 보았던 희미한 미소와는 완전히 다른 진심으로 기뻐하는 미소였습니다. 김대리는 식당을 나서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할머니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정든 식당에 자주 들러 할머니께 안부도 묻고 식사도 하고 혹시라도 일손이 필요하면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김 대리는 회장님께 할머니를 만나 뵙고 사과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장님은 김 대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잘했네, 김 대리. 이번 일을 계기로 자네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믿네. 회장님은 김 대리의 프로젝트 데이터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김 대리는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든 식당은 김 대리에게 더 이상 그저 밥을 먹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겸손함과 존중을 가르쳐준 삶의 학교였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가 평생 잊지 못할 회장님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은인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김 대리는 가끔 점심시간에 정든 식당에 들러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김 대리에게 맛있는 반찬을 더 챙겨주셨고 김 대리는 그런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여전히 많은 손님들이 오갔지만 김 대리의 눈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 가득한 음식만이 보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오만했던 김 대리는 정든 식당에서의 짧은 경험을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